우리 구독자님,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미리 해 두십시오. 이 채널은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건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집안 정리 시작합니다. 이건 남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말로 하고 글로 적어야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따라옵니다. 우리 구독자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운이 없나 보다. 나만 왜 이렇게 꼬이지? 그래서 절에 더 다니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고, 집에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뒤척이게 되고, 멀쩡하던 사람도 집에만 오면 피곤해집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게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집 안에 머물면 안 되는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적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집안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재물운과 사람운의 흐름을 막는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굿도 필요 없고 어려운 주문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뭐가 놓여 있는지만 알고 그 자리를 비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예부터 내려온 양택 풍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집은 산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돌아야 사람도 살고 돈도 돌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집 안에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 흐름을 멈춘 물건, 기운이 썩은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복을 빌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딱 5가지만 정리하시면 집이 좀 달라졌네. 들어오면 숨이 편해졌네. 이 느낌 분명히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 안을 가장 먼저 무겁게 만드는 물건. 많은 분들이 좋은 의미라고 믿고 두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치워야 할 물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비를 피하는 장소라고만 생각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반쯤만 들릴 겁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몸과 똑같다고 봅니다. 문은 입이고, 창문은 코와 귀고, 거실은 심장이고, 방은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현관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입입니다. 먹는 게 몸을 만들듯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그 집 사람들의 하루를 만듭니다. 기분을 만들고, 말투를 만들고,
돈이 도는 방식까지 만듭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괜히 짜증이 나고 말수가 줄고 소파에 앉자마자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게 성경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집의 기운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집은 숨을 쉬고 있느냐입니다. 숨을 쉬려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에 상한 음식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밖으로도 못 나가고 결국 썩기 시작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과 거실에 이미 기운이 죽어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비싸고 예쁜 물건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건데 의미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 풍수에서는 가격도 의미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 물건이 살아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멈추고 있느냐. 살아있는 물건은 제자리에 있으면 공간을 살립니다. 하지만 역할이 끝난 물건, 말라버린 것, 오래 방치된 것은 공간의 숨통을 막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은 집 전체 기운의 분배 센터 같은 곳입니다. 이 두 곳이 막히면 아무리 방 하나를 치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일 안 풀리면 부엌부터 보지 말고 현관부터 보라. 기도가 안 먹히는 집은 대부분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집입니다.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은 사람의 몸과 같고, 현관은 입이며, 거실은 심장이고, 죽은 흐름이 입을 막으면 좋은 기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아, 이건 그냥 물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집이 숨을 못 쉬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여기서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집은 사람의 몸과 같고,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이며,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심장이고, 죽은 흐름이 이 두 곳을 막으면 기도도 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 맞는 말이네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수를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았으면 됐다 하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지식 하나 더 쌓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집이 달라지게 하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메모하시거나 최소한 머릿속으로 아, 우리 집에 이거 있지 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부분만 듣고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그대로 두고 사십니다. 우리 구독자님,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추억이랐어.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먼저 걸리는 물건 하나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집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5가지 중 2가지만 치워도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구독자님,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흐름입니다. 기운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막히고,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물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에 작은 나뭇가지 하나 떨어졌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낙엽이 쌓이고 흙이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결국 물길이 막히고 썩기 시작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운이 멈춘 물건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으면 흐름이 죽습니다.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기운을 생기, 멈춰 있거나 썩은 기운을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 생기는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고 말이 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기는 사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한숨부터 나오는 집,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는 집, 이런 집들은 대부분 사기가 쌓여 있는 집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운이 썩으면 사람 마음부터 썩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기는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움직여 줘야 합니다. 비워야 하고 치워야 하고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수행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청소였습니다. 마음 닦기 전에 방부터 쓸었습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같이 가벼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기본이라서 사람들이 무시해 온 것들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겠지. 언젠간 정리해야지. 이 말들이 몇 년 쌓이면 집 안 기운이 통째로 굳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왜 버려야 하는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집에서 발견되고 가장 쉽게 놓치고 그런데 가장 먼저 집 안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물건. 지금 이 순간에도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집 안장면이 하나씩 떠올라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물건은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게 왜 문제야?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이 순간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장 위 혹은 그 옆 선반, 거기에 예전에 누가 사다 준 꽃, 기념일에 받았던 꽃, 말려서 장식해 둔 꽃, 혹시 그대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색은 바랬고, 만지면 바스러지고, 먼지는 쌓였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추억이 아니라 멈춰 있는 기운입니다. 꽃은 살아있을 때만 집을 살립니다.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자라려고 할 때만 생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리고 수분이 빠지고 말라버린 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운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멈춘 기운은 가볍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공간에 눌어붙습니다. 특히 그게 현관에 있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숨 쉬는 곳이고 기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이미 생명이 끝난 기운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거기서 멈춥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괜히 숨이 막히는 집.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늘 공기가 무거운 집. 그 시작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화분을 키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잎이 누렇게 변했고 가지가 말라가는데도 그대로 두고 계신 화분 혹시 없으십니까? 언젠간 살아나겠지. 괜히 건드리면 더 안 좋을까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병든 건 바로 손을 대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방치하면 기운이 더 떨어지듯이 병든 식물도 그대로 두면 그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집니다. 잎이 마르면 바로 정리해 주셔야 하고 줄기가 썩었으면 미련 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공간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식물은 버렸는데 흙이 담긴 화분만 베란다나 구석에 그대로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주인 없는 화분, 쓰임이 끝난 흙은 그대로 두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다시 쓸 계획이 있다면 흙을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두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화분째 정리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정리라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할을 끝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 우리 집에 있다. 저거 지금 눈에 보인다.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두었던 것들이고, 다음부터는 좋다고 믿고 스스로 들여놓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무심코 두었던 것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좋은 줄 알고 일부러 들여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요즘 집에 정말 흔합니다. 냄새 없앤다고, 분위기 낸다고, 특히 현관에 아무렇지 않게 두는 물건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현관 신발장 위에 향초나 디퓨저 올려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좋은 냄새 나라고요. 손님 오면 깔끔해 보이잖아요. 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 현관만큼은 아닙니다. 현관은 바깥과 안쪽이 만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가장 예민한 자리입니다. 온갖 기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향을 피운다. 향 냄새를 계속 풍기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부터 향은 언제 피웠습니까? 제사 지낼 때, 기도할 때, 무언가를 부를 때 피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현관에 향이 있다는 건 풍수적으로 보면 여기서 멈추십시오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오십시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밤에 현관 센서 등이 자꾸 켜진다든지, 집 안이 괜히 산만해진다든지,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집들, 이런 경우 현관부터 보시면 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향초나 디퓨저 쓰고 싶으시면 현관은 피하십시오. 거실 중앙이나 주방 쪽이 낫습니다. 현관은 냄새를 더하는 곳이 아니라 비워두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특히 아이 있는 집, 손주가 자주 오는 집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인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아이 방 혹은 장식장 한켠에 오래된 인형, 낡은 인형, 더 이상 안 가지고 노는 인형, 그대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가 매일 안고 자는 인형, 애착이 깊은 인형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방치된 인형입니다. 특히 눈이 떨어졌거나 한쪽이 깨졌거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인형.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비어있는 형상이라고 봅니다. 모양은 있는데 쓰임은 끝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기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잠을 설치거나 괜히 예민해지거나 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우, 이런 물건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인형은 정이 끊어진 순간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버리실 때는 그냥 던지지 마시고 종이나 비닐에 한 번 감싸서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래 두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이건 집안이 아니라 지갑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향은 집안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갑 속에 오래된 명함, 연락 안 되는 사람 명함, 안 좋게 끝난 인연의 명함, 끼워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갑은 돈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아주 민감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흐름이 끊긴 인연, 끝난 관계, 좋지 않게 마무리된 기운이 그대로 들어있으면 돈의 흐름도 같이 꼬이기 쉽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갑은 추억 보관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흐름만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래된 명함,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5번째, 거실 한가운데 혹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은 산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돌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늘 바라보게 되는 사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진이 있다면 그 자리는 점점 정체됩니다. 그리움과 집착은 다릅니다. 그리움은 마음에 두는 것이고, 집착은 공간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사진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정갈하게 모셔두시고 필요할 때만 꺼내어 보시는 게 공간에도 마음에도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집 안을 무겁게 만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작고 익숙하고 정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그리고 이걸 정리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려야겠다. 마음 급해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정리에도 순서와 금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고 나서 가구 위치를 다 바꾸고 장식품을 몽땅 치우고 집을 뒤집어 엎듯 정리하십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집도 사람처럼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오히려 기운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문제되는 것만 정리하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건 비싼 거라서 언젠가 쓰지 않을까 했어. 이 생각 때문에 집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역할이 끝난 물건은 이미 값을 다 한 겁니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그 물건은 계속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운만 잡아먹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정리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런 걸 왜 이제 알았지?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면 공간은 깨끗해져도 기운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정리는 싸우듯 하는 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고맙다. 여기까지였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버린 자리를 바로 다른 물건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 버리자마자 또 다른 장식품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회복 시간입니다. 최소 하루, 가능하면 사흘 정도는 그 자리를 비워 두십시오. 그 사이에 공기가 바뀌고 기운이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리한 날은 반드시 환기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번 쭉 통하게 해 주십시오. 바람은 가장 빠른 정화입니다. 비싼 물건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족을 설득하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나쁜 기운이래. 이거 치워야 한대.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그냥 집이 좀 답답해서 공기 바꾸려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안일은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르듯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수는 겁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살기 편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집 안 기운의 절반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 비워진 자리에 어떤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야기 조금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 아주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린 꽃과 죽어가는 화분, 현관에 둔 향초와 디퓨저, 방치된 인형과 장식품, 지갑 속 오래된 인연의 흔적, 눈에 늘 걸리는 무거운 사진. 이 5가지는 크고 무서운 물건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썩은 물이 담긴 컵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컵이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결국 넘쳐버리는 것처럼 집도 먼저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라도 저거 치워야겠다 떠올리셨다면 이미 집안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닙니다. 과거와의 인사를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였다.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 영상 보고 마음으로만 해야지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창을 하나의 작은 법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집안의 묵은 흐름을 비웠다. 우리 집은 이제 편안해진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말로 뱉고 글로 남기는 순간 그건 결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들 댓글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남의 집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영상 끄시면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현관부터 한번 보십시오. 신발장 위, 선반 위, 딱 거기서부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처럼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두면 좋은지 집에 두기만 해도 기운이 살아나는 풍수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집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이 편안해지면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늘부터 숨 쉬는 기운이 다시 흐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